고마진 과장을 감옥에서 구해준 사람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면서 강태풍 사장의 운명이 뒤집히게 됩니다. 고마진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지만 그의 작업 스타일은 극도로 보수적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여성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관점을 고집하며 오미선 주임에게 대놓고 그런 말을 던지곤 했죠. 미선 씨, 여자가 무슨 영업을 뛰어? 그냥 좋은 집안 찾아가서 시집가고 애 키우는 게 제격이야. 하지만 오미선은 그런 말에 굴하지 않았어요. 판매 실력이 뛰어나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저는 훌륭한 딜러가 될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끈질기게 매달렸고 그 태도가 고마진을 더 자극했죠. 이런 불만이 쌓여 고마진은 태국 입항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헬멧 화물을 원활히 통관시키기 위해 세관 직원에게 $50를 슬쩍 찔러주며 오미선을 비아냥거렸어요. 미선 씨, 아직 주변 인맥 다루는데 미숙하네.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사업 못해. 하지만 그 행위의 대가는 혹독했어요. 태국 경찰에 체포된 고마진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고 더 충격적인 건 그 $50가 갑자기 $10,000, 약 1,500만 원로 부풀려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액수라면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컸죠. 고마진은 절망에 빠졌고 태풍 상사 전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표현주는 인천공항 출국장 한 구석에 서서 선글라스 너머로 탑승객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며칠 전 아버지 표바코에게 호되게 얻어맞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이 멍청한 놈아, 내가 강태풍을 상대할 깜냥이나 되냐. 그날 표바코는 사무실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고 표현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여야 했다. 굴욕이었다. 평생 아버지 밑에서 기어야 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한다. 이 표현주는 이를 악물었다. 강태풍이 태국으로 출장 간다는 정보를 입수한 순간 그는 망설이지 않고 비행기 표를 끊었다. 가방 속엔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있었고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태국 감옥에서 썩어라. 강태풍 후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탑승구로 향했다. 한편 강태풍과 오미선은 방콕 시내 한복판에 도착해 있었다. 오주임, 여기 정말 화려하네요. 강태풍은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빛나는 클럽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사장님, 저희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인맥 만들러 온 거 잊지 마세요. 오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설레는 기색도 섞여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태풍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거래처 사장이 귓속말로 해준 정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니아캄 그룹의 딸이 이 클럽 VIP 단골이라는 말, 그 사람만 잡으면 태국 사업이 술술 풀린다는 말. 일단 들어가 봅시다. 클럽 입구에서 첫 번째 난관이 찾아왔다. 태풍이 어색하게 영어로 말했다. 투피플의 태국인 직원은 알아듣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직원의 얼굴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다. 태풍은 손가락으로 둘을 표시했다. 직원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태국어로 말했다. 뭐라는 거예요? 미선이 난처한 표정으로 태풍을 쳐다봤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유창한 영어로 끼어들었다. 통역해준 사람은 클럽 직원이 아닌 현지인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아, 감사합니다. 예. 태풍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언어의 장벽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태풍이 다시 영어로 말했다. VIP 플리즈. 직원이 알아듣고 표를 건넸다. 태풍과 미선은 겨우 입장할 수 있었다. 사장님, 태국어 전혀 모르시잖아요. 나도 알아요. 나중에 통역사 한 명 구해야겠어요. 클럽 안은 더욱 화려했다. 거대한 미러볼이 천장에서 빙글빙글 돌고 쿵쿵거리는 비트에 맞춰 수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태풍과 미선은 바 쪽으로 향했다. 태풍이 영어로 주문했다. 위스키, 투 글래시즈. 바텐더가 능숙하게 잔을 흔들어 술을 따르는 동안 태풍은 슬쩍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VIP 구역 가죽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있는 한 여성. 새카만 긴 머리, 샤넬 드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사장님, 저 사람 혹시? 오미선도 태풍의 시선을 따라갔다. 저분이 심상치 않은데요? 한번 다가가 볼까요? 아니요. 너무 노골적이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여성이 고개를 돌려 태풍과 눈이 마주쳤다. 태풍은 순간 당황했지만 여성은 오히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이리 오세요. 유창한 한국어였다. 태풍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VIP 구역으로 다가갔다. 한국 분들이시죠? 방콕은 처음이세요? 아, 네, 맞습니다. 사업차 왔습니다. 여성은 옆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앉으세요. 저는 니차예요. 니차 니아캄. 니아캄. 이 태풍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바로 그 니아캄 그룹의 딸이었다. 아, 저는 강태풍입니다. 이쪽은 제 직원 오미선 주임이고요. 주임님도 반가워요. 니차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졌다. 태풍 씨, 멋진 이름이네요. 한국에선 무슨 사업하세요? 헬멧 제조 및 수출업입니다. 이번에 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니차의 눈빛이 반짝였다. 헬멧. 흥미롭네요. 마침 우리 니아캄 그룹도 자동차 부품 쪽 사업을 하거든요. 정말요? 그럼 혹시... 태풍이 말을 꺼내려는데 니차가 먼저 물었다. 그런데 한국어 하시니까 참 편하네요. 아까 입구에서 영어로 고생하시는 거 봤어요. 아, 보셨어요? 태풍은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네, 태국어 정말 어렵죠? 저도 한국어 배우는데 2년 걸렸어요. 니차는 부드럽게 웃으며 명함을 꺼냈다. 혹시 명함 있으세요? 태풍은 서둘러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니차는 명함을 받아 찬찬히 살펴보더니 자신의 명함도 건넸다. 제 연락처예요. 태국에서 사업하시려면 여러모로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태풍은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다. 니차는 다시 미소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다. 태국에서의 사업 잘 되길 바랄게요. 태풍 씨의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클럽의 음악 속으로 녹아들었다. 태풍은 그날 밤의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진실은 더 어두웠어요. 세관 직원은 표바코 강태풍의 경쟁사 표상선 회장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태풍 상사의 태국 수출 정보를 입수한 대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표바코는 오랜 앙숙인 강태풍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관 직원을 매수의 증거를 조작한 거죠. 고마진의 작은 뇌물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된 셈이었어요.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마진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될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등장해 증언대에 섰어요. 고마진 과장은 단 $50만 건넸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그는 세관 직원과 표바코 간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제출하며 이 녹음에서 표바코가 세관 직원에게 태풍 상사를 완전히 무너뜨려라고 지시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어요.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고마진의 옛 동료이자 과거 표상선에서 일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하 실장이었어요. 하 실장은 표바코의 비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강태풍의 아버지 강진영 회장의 죽음 뒤에도 표바코의 음모가 있음을 의심해왔죠. 그는 태국으로 날아와 은밀히 증거를 모았고 고마진을 구함으로써 강태풍에게 은혜를 갚는 동시에 표바코를 무너뜨릴 기회를 노린 거예요. 이 증언으로 고마진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세관 직원은 즉시 체포됐어요. 하지만 표바코의 음모가 드러나면서 태풍 상사는 더 큰 반격의 기회를 잡았죠. 강태풍은 하 실장의 도움에 깊이 감사하며 물었어요. 왜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 실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강진영 회장님은 제 은인이셨어요. 표바코가 그분을 해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이 사건으로 고마진은 자신의 보수적 사고를 반성하게 됐어요. 오미선을 무시하던 태도가 서서히 변하고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게 됐죠. 미선 씨,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맞았어.